비트코인이 1% 하락하면 알트코인은 몇 배로 더 큰 하락을 하거든요. 알트코인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지금 같은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알트코인들이 10% 올랐다가 20% 떨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은 하나의 시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.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의 30%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. 급격히 떨어졌을 때는 위기로 보이지만 기회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네, 일단 이 블록체인 시장은 크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.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, 알트코인은 사실 비트코인보다는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좀 갖고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면밀히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, 재밌게도 2024년도 초반에 비트코인 ETF가 금융시장에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. 예전에는 사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가격 하락하기보다는 결국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급으로 가격이 변동이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좀 달라진 점은 이게 증시랑 굉장히 유사하게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증시의 외부적 요인 때문에 불안하게 되면요,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하는 좀 면모를 보였거든요.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이제 발생됐을 때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. 이제 4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이란과 핵 협상을 하기 위해서 60일 유예를 줬습니다. 60일 동안 핵 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이 테이블로 나와서 협상을 해라 라고 했는데, 이 60일이 끝나는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거든요. 그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도 한 5% 정도 하락을 했고, 알트코인 자체는 20%가 넘는 가격 하락을 좀 보였어요.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이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, 또 참여자들 자체가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 때문에 이 참여자들도 이제는 이런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결국 증시와 굉장히 좀 유사한 방향성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전쟁 이슈나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이 되면 계속적으로 알트코인 가격도 하락하는 좀 현상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또 반면에 이런 어떤 지정학적 위기가 이제 위기라 생각을 했는데,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해소가 되면 또 다시 가격이 또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하는 좀 현상을 보이고 있죠. 최근에 지정학적 좀 위기가 많이 발생됐었잖아요.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이다,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갈등이 이제 고조되면서 이제 투자 자산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. 그때 우리가 조금 실망했던 건 뭐냐면, 안전자산으로 생각했던 이 비트코인, 즉 골드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금이다 라고 내러티브를 갖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사실 금과는 다른 방향성을 좀 보여줬거든요. 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반면에, 비트코인은 그 반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암호화폐가 안전자산보다는 좀 위험자산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실 하나의 변곡점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요. 전쟁 등과 같은 이 글로벌 리스크가 결국 비트코인 자산의 가격을 계속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알트코인이나 위험자산들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이후로 증시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, 증시가 불안해하면 비트코인도 가격 하락이 오고, 증시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면 이 비트코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도 우상향하는 조금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, 저는 이제 이 시장에서 적어도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예전에는 이 코인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크로 뉴스를 많이 신경을 안 썼어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뭐가 일어났구나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, 요즘은 이제 밤을 새서 이 매크로 뉴스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. 금리의 방향성 뿐만 아니라 이 금리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되는지, 그 다음에 PPE가 어떻게 변하는지,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분석하기 시작했거든요. 그런 거를 좀 봤을 때는 결국 증시와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유사한 좀 속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기억을 해보면 2022년도에 이런 기사를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수했다,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의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서 사실 그때 비트코인이 많은 상승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. 근데 몇 주 후에 일론 머스크가 말을 바꿨죠. 비트코인은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를 사기 위한
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,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좀 생각한 게 뭐냐면 환경 파괴가 되는 이런 비용과 그 다음에 에너지의 가격 변동성이 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들을 많이 좀 분석을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실 채굴형 코인은 사실 비트코인이 유일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POW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에서 지분 증명, 즉 POS로 그 변경을 했거든요. 그래서 유일하게 좀 시총이 높은 코인 중에 채굴형인 것은 사실 비트코인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왜 이 비트코인이 그럼 에너지 가격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최근 들어서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이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많이 변동되게 됩니다. 사실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누군가 컴퓨터 파워를 제공해서 이 난수를 풀어내야지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,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채굴자들이거든요. 근데 채굴자들은 수많은 그래픽 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사실 이런 어떤 난수를 풀어내고 있어요. 근데 그런 그 수많은 그래픽 카드와 GPU들을 이용해서 사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결국 채굴자들의 채산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. 채산성이 낮아지게 되면 자신들이 계속적으로 비축했던 비트코인들을 시장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변동과 이 비트코인 자체가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채굴자들도 에너지 가격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. 최근에 이제 보인 동향은 러시아에 있는 가장 큰 에너지 기업이 이런 채굴 산업에 좀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것도, 이 에너지 기업들은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채산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그런 어떤 동향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, 또 중국에 있었던 어떤 채굴자들이 전부 그 미국의 그 전력 비용이 낮은 어떤 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채굴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결국 이런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에너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다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 친환경 관련된 이제 에너지, 뭐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으로 사실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되지 않냐, 이런 목소리들이 사실 환경 관련돼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어떤 친환경 에너지 자체들, 즉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은 사실 이 전력 공급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. 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든지 전기를 끌어다가 써야 되잖아요. 이게 낮 시간에는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데 밤 시간에는 생산이 안 되게 되면 결국 지속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. 더 나아가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. 그래가지고 사실 채굴 업자들이 마케팅 용도로는 자신들이 친환경적인 어떤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 뿐이지, 실질적으로는 이 신재생 에너지와 결합해서 채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에요.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더 값싼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채굴자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일단 급격한 지정학적 위기라는 단어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무서운데요. 즉 최근 시장에 많은 변동성이 동반하고 있다는 뜻이죠. 비트코인이 1% 하락하면 알트코인은 몇 배로 더 큰 하락을 하거든요. 근데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분들이 24시간 전업 투자자들처럼 계속적으로 뉴스들을 이제 팔로우업해서 대응을 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코인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현금 보유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2021년도, 2022년도만 하더라도 모든 투자 자산, 즉 알트코인들이 수십 배 올라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제 바보가 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지금 같은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알트코인들이 10% 올랐다가 20% 떨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은 하나의 시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30%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. 왜냐면 급격히 떨어졌을 때는 또 위기로 보이지만 또 기회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더리움이 1,700불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. 근데 지금이 2,800불이거든요.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때 만약에 내가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했으면
사실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던 기회인데 그런 어떤 시장에 나온 이런 위험 신호를 너무 과하게 받아들여서 큰 폭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기회를 삼기 위해서는 이런 현금 보유량, 즉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량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, 그게 사실 알트코인 투자 리스크 관리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트코인 투자 굉장히 어렵고 또 비트코인 투자도 어렵죠.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알트코인 시장에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큰 기회는 결국 이 혁신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. 우리가 전기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면서 테슬라가 주목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거와 관련된 회사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. 또 2024년도만 생각하더라도 AI가, 즉 인공지능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어떤 가치가 높아졌듯이 결국 이 기술 개발과 혁신은 혁신은 이 시장의 크기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 시장도 분명히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코인들이 굉장히 많고, 앞으로는 그런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이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.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기존에는 투기 자산이다 혹은 어떤 도박이다 라고 했던 이미지가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이고 명확한 어떤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알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좀 긍정적으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디파이 농부 조선생이라는 유튜브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알트코인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기술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알트코인 투자라고 하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좀 사랑 부탁드리고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